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자치단체가 반대에 나섰고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있지도 않은 괴담이 떠돌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경찰 인력마저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물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동물들이 무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포스텍 등과 공동으로 중금속을 잘 흡수하는 포플러 나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세수가 줄어들 거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효과도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4% 정도인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1~2%포인트 정도 낮춰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종료 시점에만 거래가 몰리는 이른바 막달 현상으로 시장이 불안정해 평소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6년 이후 세금 부담이 2.5배가량 늘었기 때문에 주택 거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취득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를 낮춰주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속적인 취득세 감면과 세율의 감소로 사실상 세금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사실상 감소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취득세가 지방정부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강화되면 전월세 폭등 등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현재 부담하는 납세자의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야 보전이 가능한데 재산세 인상은 세입자의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움직임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등의 괴담이 떠돌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계명대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괴담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계명대 인근 고시원에서 살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단순 변사 사건을 살인사건인 양 인터넷에 올린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삽시간에 번진 겁니다. 사실은 뇌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남자가 고시원에서 갑작스레 숨진 단순 변사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변사 사건인데 그래 살인사건 올리니까 뭐 설명해야 되고 또 뭐 그것도 대응해야 되고 하니까 피곤하지 그래. 일주일 전쯤에는 구미시 진평동에서 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괴담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을 타고 번져 경찰이 해명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자기가 인터넷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담론이 아니고 사회적인 의식이 있는 것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자꾸 괴담들을 리트윗하게 되고 좋아요를 누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삐뚤어진 의식이 괴담 확산을 부추기고 있지만 경찰은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나 공식적인 SNS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지난 18대 국회 때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된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법률 규정이 모호해 이번 국회에서는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허무맹랑한 괴담이 불안한 심리를 야기시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시민들에게 신중한 자세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공감대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모레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구군 지회장과 정관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서구 지회 출범식과 남북권 신공항 염원 달서구민 한마음 대회를 갖습니다. 추진위는 연말까지 대구 경북 31개 시군구를 돌며 이 같은 행사를 여는 등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신공항 밀양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구 본부 세관은 지난달 대구 경북의 수출이 46억 5,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 감소했고 수입도 17% 줄어든 16억 5,9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줄어든 것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수출 감소는 기계와 정밀기기 수출이 18%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은 297억 9,700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7% 증가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사람만 힘이 드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더위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공원 동물들의 힘겨운 여름나기 양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물들의 더위를 식히려는 모습이 아이들의 노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과와 당근을 넣어 꽁꽁 얼린 얼음덩어리를 우리에 넣어주자 불곰들이 달려와 덥석 뭅니다. 덩치 큰 녀석들이 얼음덩어리를 깨물어 먹기도 하고 핥아 먹기도 하는 모습이 개구쟁이 아이를 보는 듯합니다. 곰이 수영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시원해 보이고 보기는 좋네요. 더운 지역인 인도에서 달성공원으로 온 지 40년이 지난 코끼리도 대구의 불볕더위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 물을 뿜어대며 등목을 하고 카메라로 다가와 물장난도 칩니다. 벽화 속의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사냥감을 덮칠 듯 용맹스러운 모습이지만 더위에 지친 호랑이는 움직이는 게 싫은 듯 그늘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더우면 여름내주고 또 오후에 덥던 데 보면 수박, 사람 먹는 수박도 넣어주고 하거든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동물원 동물들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급성호흡기 질환인 레지오넬라증의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상온에서 생존하며 냉각탑수와 샤워기, 가습기 등에서 증식한 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되는데 40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흡연자, 노약자 등에게 잘 옮깁니다. 요즘 상주시가 중국 상하이에서 날아온 수백 통의 우편 엽서로 시끄럽습니다. 성배경 상주시장이 중국 출장길에 안부 인사차 특정 시민들에게 보낸 건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배경 상주시장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 수출 시장 개척단은 지난 5월 말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 출장길에 오릅니다. 현지에서 상주 농특산품 판촉 행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상해 도착 다음 날 성 시장은 뜬금없이 수백 통의 우편 엽서를 작성합니다. 엽서 소인에는 작성 이틀 뒤, 그러니까 성 시장이 상주로 돌아오는 귀국 당일 오후 5시 발송된 걸로 찍혀 있습니다. 이 우편 엽서는 시장이 귀국하고 상주에 도착한 지 4, 5일 뒤에나 수신인들에게 배달됐습니다. 수신인은 대략 460여 명, 이통장, 새마을 부녀회장, 시청 간부 공무원 부인 등 이른바 지역 여론 주도층입니다. 중국에서 시장에 보내려고 아쉽다. 편지 한두 군데도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을 보냈는지 전혀 몰라요.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못 받았는데. 선별해서 보내면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 시장은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고 해명하지만 처음부터 명단을 준비해갔고 받는 사람도 선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평소에 뭐 잘 못 만나고 이러니까 해외에 나갔으니까 그냥 안부나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낸 거죠. 해외에서 날아온 수백 통의 시장 안부 엽서. 상주시 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중금속을 잘 흡수하는 포플러 나무가 개발됐습니다. 오염이 심한 폐광 지역을 정화하고 식생을 복원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 문을 닫은 봉화 금호광산. 아직도 광물 찌꺼기가 섞인 침출수가 흐르고 주변 토양도 중금속에 오염된 상태입니다.
환경복원이 시도되고 있지만 오염이 심해 쉽지 않습니다. 중금속 오염이 심한 폐광 지역의 환경을 포플러 나무를 심어 정화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적용해 중금속 흡수력을 높인 신품종 포플러를 개발한 겁니다. 그 실험실 결과에는 약 5배 정도 중금속 흡수가 더 많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폐광지에 실제 식적했을 때는 약 1.8배 높은 것을. 6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토양이 정화돼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적인 흙 색깔을 되찾았고 사라졌던 곤충과 미생물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신품종 포플러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유전자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또 기존 방식보다 복원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나무, 카드뮴을 흡수할 수 있는 나무, 아니면 수온을 무독화시켜서 수온 오염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나무로 환경 오염을 복원하는 미래가 멀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마사토 운동장이 배수도 좋고 운동장 사용률도 높일 수 있어 교육과정 활용에 더 유리하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마사토 운동장만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 초등학교의 19%인 41개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대구 MBC는 디지털 TV 채널 재배치를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대상은 압산과 구지, 금오산과 점촌, 청도 하양에 있는 방송보조국의 TV방송 채널인데 내일 오후 2시에 일제히 바꿉니다. 채널 변경 이후 해당 지역 시청자들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자동으로 재설정하거나 디지털 방송 콜센터 124번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과수산지 유통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소포장 상품화를 위한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150억 원, 중소규모 산지 유통센터 시설 설치에 12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지원 조례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북 과수산지 유통종합계획은 사과와 포도, 복숭아, 자두, 떫은감의 판매와 마케팅 창구를 단일화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대구백화점은 오늘 법무부 대구소년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이 소년원에서 나간 뒤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공 스토리 강연을 펼치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과제빵 자격을 딴 학생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한편 자립생활 지원금과 장학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결혼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족 51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앞으로 2년 동안 다문화 가족 지원 체계나 일자리 지원 같은 다문화 가족 정책 가운데 불합리한 정책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정 업무 설명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도 모니터단을 초청하고 제도 개선 제안 사례가 우수한 경우에는 문화상품권 제공 등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국산에 비해 30%가량 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56살 신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산 미꾸라지 10여 톤, 시가 1억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중국산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대구 지역 식당업주 김모 씨 등 7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봉화 은어축제 종합실행계획 보고회가 오늘 봉화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보고회에서 이번 축제에 90만 명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은어주제관과 음악 전동차, 천연 돌가루 체험 등 각종 전시 체험 시설을 다양화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방문객 편의사항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21살 김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54명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챙겨 이를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올해 김천 황금시장과 경주 계림 연합시장, 안동 구시장 등 지역 3개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시장별로 최대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들 전통시장은 문화와 관광적 요소를 가미해서 시장 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하는 명품 시장으로 육성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